자, 눌림 시나리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돌파 시나리오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매매할 때 시나리오는 반드시 세우셔라. 그리고 매매를 크게 기술적으로 나누면 돌파와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돌파에 이어서 눌림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돌파 시나리오를 빠르게 복습하고 눌림 시나리오 갈게요. 자, 이런 차트에서 돌파의 급소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돌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다 이런 데서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눌리면 무서워서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하면 급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다? 돌파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에서 이거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 때나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세우면 초입에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돌파 시나리오를 세우느냐? 이럴 때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이 모이고, 자, 모이고 있어요, 다. 그리고 다 우상향이 되겠죠, 얘가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 두 번째, 단기 추세선 돌파가 가능해야 된다. 추세선 다 배웠죠? 이 단기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래가 줄고 있죠?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거래가 줄어들어야 된다. 네 번째, 저항 라인이 존재해야 된다. 예, 저항 라인은 지금 여기죠? 즉, 이 단기 추세선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손절 라인이 나와야 되고, 패턴을 이제 공부하셨으면은 이런 패턴들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 AF 패턴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할 때 거래가 터져야 되고, 저항 라인 단기 추세선을 다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바로 진입해도 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급등 나오면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손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실제 회원님이 매매한 매매 일지입니다. 이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보면 표시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고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하셨어요. 잘하셨죠? 이 정도도 잘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항 라인도 잘 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래도 줄고 있고 이평선도 다 모여 있고, 근데 얘가 지금 급등하기 전에 만약에 시나리오를 세워놨다면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진입을 하신 건데,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대응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고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살 수 있으려면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돌파 시나리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눌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제 급등 이후에 우리가 눌림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보면 당연히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기준봉, 기준마디 우리 공부 다 했었죠?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자, 장대봉, 갭봉이 나와야 된다. 장대 양봉이나 갭봉도 상관없어요. 최근 거래량보다 확연히 증가해야 되고, 이평선은 우상향, 그리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기준봉 이후에 긴 마디가 나오면 이거를 기준마디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와야 된다. 자, 거래 터졌어요. 장대봉 나왔어요. 저항 돌파했어요. 기준봉 이후에 마디가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마디가 나오면, 기준봉이나 기준마디가 나오면 눌림목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콘크리트 지지라인이 존재할 때 당연히 지지라인이 존재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눌린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짧게는 여기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지지라인이 존재해야 눌림목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눌림목에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눌림목 예측이 있고 돌려 세울 때 사는 눌림목 돌파 매매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눌림목 예측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거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지라인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가 증가 후 줄어야 된다. 당연히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오면서 거래가 늘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눌릴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눌림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가격 라인은 첫 번째만 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여기를 내가 설정을 했는데 얘가 왔어.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오면 두 번째는 머리 어깨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짝꿍댕이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보다는 위험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평선이 벌어지고 60, 120이 우상향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240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 짧은 매매를 하느냐, 마디 매매를 하느냐, 긴 추세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평선을 참고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60부터 120 다 참고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눌림목 시나리오 매매는 내려오는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내려왔을 때 이평선들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보시면 우상향이지만 여기까지 얘가 왔을 때도 우상향이어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우하향이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평선 기울기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는 캔들 카운팅으로 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120이다 그러면 120일 전 캔들의 종가와 이 시점의 종가를 비교해서 위에 있으면은 우상향이 될 것이고 밑에 있으면 우하향이 된다고 그랬죠. 이따가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자, 그래서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온 다음에 얘가 조정받을 걸 예상하고 리바운드가 나올 지점에 가서 기다리는 매매, 이게 눌림목 시나리오 매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딱 이 시점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준봉 기준마디 그리고 거래량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얘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추후에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래가 증가 후 줄어들어야 되고 이평선의 조건, 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나중에는.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눌림목 예측이 떨어지는 거 받는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안전한 거는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돌려 세울 때 이런 것도 눌림목 매매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얘를 눌림목 예측으로 노려서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 단가가 너무 좋죠. 근데 눌림목 이후에 패턴을 확인하면 여기가 되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자리 사는 거는 단가가 깡패지만 리스크가 좀 있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단가는 좀 불리하지만 비교적 얘보다는 안전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 말고 내려올 때 사는 이 눌림목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종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평선은 일단 60, 120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분홍색하고 초록색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캔들을 넘겨가면서 눌림목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어차피 기준봉 기준바디가 나와야 되니까 클릭하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장대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냐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컷자리는 여기, 그리고 기준가 지지라인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요 지지라인? 바로 여기죠. 여기 보이세요? 지지라인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준봉이 나왔지만 이 정도 눌리면 손절라인 여기를 잡고 눌림목 매매도 한번 가능하겠죠. 자, 근데 추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하고 이평선이죠. 자, 거래량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평선은 지금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캔들 카운팅으로. 자, 캔들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120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종가를 비교해서 요놈이 높으면 122평선이 우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120이 지금 분홍색이니까. 근데 지금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눌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살 거니까 이 시점에 캔들 기울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어때요? 얘는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얘는 딱 봐도 지금 얘가 낮죠? 그럼 이평선이 우하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나중 가면 이제 뭐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고 상황에 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컷자리가 또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평선 기울기가 조금 애매해요.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또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고 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평선이 우상향되는 조건이라면 지금 이제 60은 우상향이지만 120은 지금 우하향이죠. 눌림목 조정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우상향 조건만 되면 거래도 줄고 컷자리 여기 괜찮죠? 이런 자리 눌림목 매수도.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급등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시나리오 한번 세워볼 수 있는데, 물론 얘가 여기서 시나리오를 막 세웠는데 얘가 더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충분히 지금 기준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눌린다면 어디서 사면 좋을지 충분히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세워봅시다. 지지라인 어디예요? 지지라인. 지지라인 먼저. 자, 이 정도죠? 그리고 손절라인. 손절라인 여기 아니면 여기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겠네요. 컷자리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릴 때 이 지점에서 캔들 카운팅 한번 해볼게요. 이평선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홍색이나 초록색이나 다 돌리고 있어요. 자, 캔들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역시나 얘는 지금 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얘랑 비교해보니까 위치가 어때요? 살짝 얘가 높죠? 그러니까 우상향이나 수평이나 최소한 수평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 정도면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이진 않겠네. 이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정도 내려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겠구나. 당연히 거래는 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눌림목 조정받을 때 이 위치에서는 그냥 사면 되겠구나. 컷자리 여기 잡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자, 체결이 됐죠? 이 정도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급등을 합니다. 오늘은 눌림목 매수 시나리오니까 익절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눌림목 매수 성공했죠. 자,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자, 뭐 익절을 했거나 아니면 못 샀거나 일단 1차 매매는 끝난 겁니다. 지금 이제 마디매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디매매 스타일. 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더 길게 홀딩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 끝났고, 자, 보면 지금 다시 조금 찌글찌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마디가 나왔어. 거래가 줄고 거래가 다시 증가하면서 2차 시세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또 기준 마디로 보고 얘가 눌렸을 때 어느 정도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기준가 여기죠? 그리고 이평선 보세요. 기울기 우상향. 캔들 카운팅 안 해봐도 되죠? 왜냐면 얘는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 보세요. 가파르죠? 이 정도까지 내린다고 해서 하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이 정도에서 매매하면 되겠죠.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기준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혹은 손절 라인을 좀 길게 두고 나는 전고 돌파까지 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체결이 됐죠? 이 정도면. 그리고 손절은 안 됐어요. 자, 매수 진입됐고 손절은 안 되고 급등합니다. 그럼 짧게 보면 전고점 여기가 되겠죠? 지금 시점이 익절 타이밍도 되겠고, 뭐 길게 보면 전고점 돌파를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매매가 끝났습니다. 짧게 익절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디로 볼 수 있어요? 자, 얘 기준 마디예요. 기준 마디의 정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다 돌파를 했어요. 얘는 여기 돌파했고 얘는 여기 돌파했고, 근데 얘는 거래도 뭐 그렇게 그닥 터지지도 않고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중요한 기준 마디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기준 마디가 얘가 나왔잖아. 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기준 마디가 될 수가 없다. 여기를 돌파하면 기준 마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될까요? 조금 부담스럽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산다면, 만약에 얘가 기준 마디라고 친다면 이 정도가 허리 라인이 되겠죠. 컷은 여기가 되고, 근데 얘는 지금 기준 마디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얘가 기준 마디라고 해도, 자, 보세요. 122평선은 우상향이야. 자, 아까 만약에 얘가 눌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되는데, 62평선, 초록색 이평선 보세요. 이 시점에 지금 꺾여요. 그러면 캔들 카운팅을 해보면 이 정도 지금 위치에 있어요. 얘는 지금 올라가요. 얘는 여긴데 딱 봐도 어디가 높아요? 얘가 높죠. 그러면 이평선이 살짝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뭐 얘는 기준 마디가 아니지만 눌려도 62평선이 지금 살짝 우하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트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지금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였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겨보면, 자, 요 시점에도 여러분 얘도 뭐 다이나믹하게 거래가 터진 거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트랩이 나왔어요. 트랩이 나오고 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마디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어느 정도 내려와야 한번 사볼만 할까요? 요 정도죠? 근데 얘도 캔들 카운팅을 해보면 지금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뭐 캔들 카운팅을 해보니 얘도 조금 낮게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짧게 주고 쭉 올라가는데 이제는 시간상으로 봐도 차트상으로 보나 시간상으로 보나 이제 매매할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은 위험하고 어려운 눌림목 예측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필히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전에서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세요. 이게 실제 내가 경험 한번 해보는 거하고 이렇게 강의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 시나리오 이제 돌파와 눌림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 챕터에서는 계속 이제 실전에서 종목이나 뭐 선물 차트나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돌파와 눌림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계속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할 때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돌파, 눌림 두 가지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를 정하셔서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시고 언제 세운다? 이런 조건에 부합할 때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